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경기도지사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있는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강용석을 둘러싼 논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용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전화 통화를 했다. 그 전화 통화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선거 개입 의혹.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여야 후보 또 무소속 강용석까지 출마를 하면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박빙의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 중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강용석과의 후보 단일화를 반대한다. 아니다, 반대하지 않는다. 또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강용석을 둘러싼 논란,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개입이 되어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여러분과 함께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거 유튜브에 나와서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에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지난 6일입니다. 지난 6일 강용석 후보와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하는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에 강용석들어 왜 김은혜와 싸우느냐. 김동연과 싸워야지.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싸워야지. 김은혜 후보와 싸우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김은혜 후보와는 싸우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강용석이가 어마어마한 사람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데 그러지 않아도 선거 개입 논란, 민주당에서는 뭐라도 트집을 잡고 싶지 않습니까? 당장 민주당에서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강용석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강용석과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강용석 캠프 쪽에 구원유 총괄선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한 방송에 나와서 전화통화 기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금 뭐가 진실이고 강용석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강용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한 번씩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이겁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통화를 하면서 강용석의 주장대로 이렇게 경기도지사 선거에 개입을 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김은혜와 왜 싸우느냐, 김동연과 싸워야지 이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용석이 통화 기록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강용석이 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좀 무책임한 말들, 그 다음 방송에 있어서 그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런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강용석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통화 기록을 갖고 있다면 강용석은 자기의 이익,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라도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이 통화 기록을 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용석은 언제든지 깔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통화 기록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민주당이 교묘하게 지금 선관위에 고발을 하면서 치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에 강용석과 통화를 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다. 통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호남을 제외하고 거의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만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선후가 다르고 1등, 2등이 다릅니다. 또 박빙의 승부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강용석이 3에서 4% 정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익이냐, 유리하냐, 아니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 평소에 사법시험 동기고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통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통화를 하면서 강용석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있으니까 당선인 신분으로 강용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입니다. 강용석도 법조인이긴 하지만 강용석은 뭐 법을 이용해서 그동안 하도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신뢰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 상식의 사람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벼운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강용석이 펌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합니다. 강용석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뭐 돈이 된다면, 수익이 된다면 이 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깐다라고 보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는 했을지언정 이런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위반이 되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럼 강용석은 이걸 왜 까느냐? 지금 강용석이 노리는 것은 강용석이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해서 돈도 20억이나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모금을 했지 않습니까? 이 돈도 지금 다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지금 국고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강용석이 보이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 또는 뭐 국정 전반에 뭐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겉으로 드러내나 드러내지 않으나 국민의힘의 굵직굵직한 모든 결정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준석 당대표,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를 퇴진시키느냐 마느냐도 사실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죠. 그걸 알고 있는 강용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입당시켜라. 또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그 문제도 해결하고 뭐 후보 단일화 결과 자기가 안 되고 김은혜가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준석의 반대로 자기가 입당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이준석을 좀 주저앉혀라. 지금 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강용석이 강용석답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과의 관계는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또 넘어옵니다. 강용석의 입당을 반대하고 하지 못하게 만든 건 이준석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막았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터뜨린 게 강용석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없을 수가 없고 뭐 지금도 안 좋은 사이인 건 분명하죠. 그러면 지금 강용석과 김은혜 후보 단일화를 이준석이 반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 이걸 놓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가 강용석의 입당을 반대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후보 단일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하자면 강용석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해서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자 이건데, 전제 조건이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당을 하면 강용석이 뭐 양보할 수도 있고 또 여론조사를 갈 수도 있고 이런 지금 가능성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입당은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죠, 강용석에 대해서. 그래서 입당이 전제가 된다면 후보 단일화도 꼭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박빙의 승부에서 강용석이 3, 4%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 이 3, 4%의 지지율은 소위 강성 보수층 아니냐.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강용석과 후보 단일화를 김은혜가 하게 되면 중도표가 또 날아가는데 그게 어느 쪽의 이익이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주장도 다 다르고 말이죠. 이 계산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준석은 강용석과 사이가 나쁩니다. 이준석은 강용석의 입당도 반대했습니다. 또 후보 단일화에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처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도 잘못됐고 강용석도 잘못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에게 통화를 하면서 통화를 했다 손 치더라도 강용석의 말처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른 법조인이죠. 제대로 된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다. 강용석 까라, 통화 기록이 있으면.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 통화 기록 참 대통령실에서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선을 긋는데도 지금 강용석이 계속해서 통화를 했다. 통화 기록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런 어떤 정치권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준석에게 휘둘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계산이 나오면 후보 단일화 추진해야 되고요. 거기에 강용석 입당이 필요하다면 강용석 입당으로, 그러니까 김은혜가 당선되는 쪽으로 유리하다면 입당을 결정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 덧붙일 것은 김은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국민의힘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꼭 이겨야죠. 선거에서. 그런데 김은혜가 이기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전국의 다른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가면서까지 경기도지사 선거를 꼭 이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판을 봐야 합니다. 전국 판을. 그렇게 무리가 된다면 이 강용석의 입당, 강용석과의 단일화, 지금 강용석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박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강용석에게 휘둘려서 무리하게 후보 단일화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준석에게 휘둘려서 단일화를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결정은 뭐 솔직하게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실, 그다음 권성동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서 이 큰 가닥, 큰 방향은 잡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에게, 강용석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